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이고, 위진남북조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단원으로는 이제 두 번째 단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대단원은 종교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아주 거대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종교들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여러분이 배우는 어,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와 관련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면 이번 대단원의 어떤 목표와 부합하는 그런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번 시간을 알기 전에는 이 중국을 구분하는 어떤 지역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북 지방이라는 말과 강남 지방이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쌤이 표시한 회수라는, 이걸 한자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허라고 써져 있는데, 일단 회수라는, 한자로는 회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을 기준으로 보통 이 지역을 나누는데, 자, 이 강 위로, 이제 위에 황허강이 흐르고 있죠. 이 황허강이 흐르는 이쪽 지역을 화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황허강이 크게 이제 마치 모자의 솟은 부분처럼 이렇게 휘 감아가는 이 부분이 이제 흔히 중국인들이 중원이라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원래 중국의 어떤 정치적 중심지가 되는 지금으로 치면 시안이나 러양 같은, 한자로는 장안이나 낙양이라고 쓰는 도시들인데, 이런 도시들이 다 이쪽에 황허강 유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화북지방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양쯔강, 선생님이 옛날에 교과서에서는 이제 양쯔강 아니면 한자로는 장강 이렇게 표기했는데, 요즘 교과서에는 창장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장강 이남으로는 이제 여기를 우리가 강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북지방이라고 하면 우리 오늘 전통적인 한족의 중심지, 중국인들의 중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남지방은 오늘 새롭게 한족의 중심지로 바뀌게 되는 곳이 강남지방인데, 여러분들이 그게 왜 바뀌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배우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한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한나라는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다고 했는데, 이 후한이 멸망할 이 무렵을 다룬 소설이 바로 삼국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삼국지에 해당하는 이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있는데, 이 여기부터 위진남북조 할 때 위가 바로 여기 삼국시대의 위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진은 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이 진나라로 통일되는데, 여기 바로 이 진을 위진남북조 할 때 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북조라는 말은 남조와 북조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남북조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마치 우리나라 지금처럼 마치 분단이 되어 있는, 화북 지방에는 다른 어떤 왕조가 들어서고, 이 강남 지방에는 또 다른 왕조가 들어서 있는, 그래서 화북 지방에도 나라가 있고 강남 지방에도 나라가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합쳐서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진은 우리가 이때까지 저번에 배웠던 진시황 할 때 배웠던 그 진나라와는 한자가 다르다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자, 일단 위진남북조 시대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이 위촉오가 진나라로 통일이 되게 되는데, 이 진나라 내에서 좀 권력 다툼이 생기면서 원래 이 만리장성 너머에 위치해 있던 유목 민족들이 이런 혼란을 틈타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 화북 지방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려온 유목 민족에 의해서 진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원래 이 화북 지방에 살던 한족들은 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 한족 지배층은 이 유목민족들을 피해서 강남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한족들이 나라를 세웠던 이 화북 지방에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거기에 나라들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이미 진나라는 이제 멸망하게 되고 진나라가 있던 이 장소에 화북 지방에 북방 민족들이 세우는 작은 나라들을 5호 16국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5호라고 할 때 호는 이 중국인들이 오랑캐를 가리키는 한자가 바로 호입니다. 그래서 5가지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서 여기를 5호 16국이라 부르고 이 5호 16국을 통일한 나라가 유목민족 중에 선비족이라는 이 민족이 세웠던 북위라는 나라가 이 5호 16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이 화북 지방에는 북위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를 북조라고 부릅니다. 북조. 그 다음에 이 진나라가 지금 멸망했죠. 멸망하게 되면서 진나라 왕족 중에 일부가 강남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나라를 동진이라고 부르고 이 나라는 정통 중국인들 한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면 북조에는 이 화북 지방에는 유목민족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건국되어 있는 상태고 강남 지방에는 이 유목민족에 의해서 쫓겨난 한족 국가가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 그래서 화북 지방에는 선비족, 강남 지방에는 한족 국가가 들어서 있는 이런 어떤 분단된 상태를 우리가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북위는 이제 어떻게 국가를 다스리느냐? 지금 자기들이 북방 유목민족이지만 힘으로 여기를 차지했지만 사실 문화적으로는 한족의 문화가 더 우수하다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들은 지배층이지만 아주 소수죠. 자기들이 다스려야 되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전히 한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족의 어떤 문화를 이 지배층이 이 사람들이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옷도 이제 이 한족과 유목민족의 옷이 혼합되면서 한족의 의복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 한족의 성씨처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 사람이 북위의 효문제라는 황제고 이렇게 한족처럼 변화시킨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로 한화정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족의 문화로 바꿔나가려고 했다. 북위에서는. 그 다음에 남조에서는 자 지금 이제 화북에서 쫓겨났다고 했죠. 자 근데 이 내려와 보니까 쫓겨나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여기가 오히려 날씨가 훨씬 더 농사 짓기에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위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화북 지방에서 농사 짓는 기술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강남 지방에 와 보니까 조금만 토지를 더 개간하니까 훨씬 더 농사 짓기 좋은 땅과 어떤 토지와 기후 상태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농업 기술로 강남 지방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북 지방에서 농사 짓던 것보다 훨씬 더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이 한족 왕조에 의해서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강남 지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강남 지방은 전통적으로는 이 화북에서 볼 때는 강남 지방은 오랑캐들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농사 짓기도 더 좋고 농업 생산량도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조와 북조는 각각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런 남조 북조의 이 분단 상태를 통일하는 나라가 다음 시간에 배울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신남북조 시대에는 이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관리 선발 제도 중에 국품 중정제라는 게 있는데, 자, 어떻게 관리를 선발하느냐? 이때는 아직 과거 시험이라는 시험 제도가 없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에서 중정관이라고 불리는 관리가 지방으로 파견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에 가서 그 지방에서 뛰어난 인재를 찾아서 이거를 중앙에다가 9등급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은 뭐 1등급짜리 인재를 찾았다. 뭐 5등급짜리 인재를 찾았다.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인지를 선발하게 되는데 부작용으로는 지방에 내려가 보니까 사실 중앙에서 서울에 있다가 저기 강원도 어디 가보면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의 유력자, 우리가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족의 가문에서 이 중정관을 초빙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이 지방 호족들의 가문에서 추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떤 가문에서는 계속 중앙 관직을 진출하게 되는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가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가문들을 우리가 이제 문벌 귀족이라 부르고, 이 문벌 귀족 가문들끼리만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주 어떤 폐쇄적인 어떤 사람들, 권력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문벌 귀족이라 부르고, 특히 남조에서는 굉장한 이 문벌 귀족 가문들이 서로 어떤 문화를 공유하면서 어떤 폐쇄적인 어떤 그런 권력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조에서는 이제 귀족 문화가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이 불교나 도교 같은 새로운 종교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일단 불교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불교는 여러분이 아직 아마 안 배웠을 건데, 역사 B 시간에 불교는 원래 인도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한나라 때 비단길 장건이라는 사람이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비단길 실크로드를 이제 길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위신남북주를 거치면서 엄청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굉장한 어떤 불교가 성장하게 되었고, 이렇게 성장한 불교들이 나중에는 고구려나 백제로 우리나라로 전파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이 남북조 시대 때 일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런 거대한 석굴이 윈강석굴이라는 아주 거대한 부처님 이렇게 석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교는 우리 춘추 전국 시대 때 노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가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종교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 도교입니다. 위신남북조 시대에 종교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너무 인간들이 만든 세상이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신선처럼 사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도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남조에서는 이런 걸 청담 사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부르냐, 우리가 중림치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 속에서 이제 인간 세상을 떠난 거죠. 대나무 숲 속에서 살아가는 7명의 현자를 우리가 중림치련이라 부르고, 아주 이 혼란한, 아까 봤듯이 아까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도망다니고 또 왕조가 멸망하고 금방금방 바뀌게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도피해서 그냥 자연 속에서 들어가서 살려는 이런 사상을 우리가 도가사상이라고, 도교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자, 그래서 이런 도교들도 나중에 우리나라로 전파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져온 게 위진남북조 시대다라는 거,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